한국의 차기 항공모함 사업에 중형 항공모함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은 경항모급으로 건조를 추진하였으나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구성과 일본의 대형 상륙함 추가 건조 등 동북아 정세에 맞춰 더욱 강력한 해군의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애초 계획으로는 북도급 수송함 개조를 거쳐 F-35를 운용을 목표로 진행되었는데, 그런데 이를 개조하는 비용에 신형함을 건조하는 비용에 맞먹는다고 판단하여 LPX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해군이 항모에 대한 검토를 다시 수정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이미 도입된 남원잉함과 산중함에 이어 신형 항공모함까지 건조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 일본까지 헬기 항모인 이즈모급의 경항모로 전환하여 엘보 35를 운영하기로 하여 주변국의 항모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도 이에 맞춰가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대형 수송함 사업은 LPX의 사업 소유가 확정되어서 장기 소유에 들어갔고, 2019년 8월에는 20에서 24 국방중기 계획에 LPX가 포함되면서 중기 계획으로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의 각종 함선 운용 설계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영국의 밥국사에서 7만 톤급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만들며 얻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7만 톤급을 추천했고, 한국 해군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 해병대가 대형 상륙 헬기를 26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증가하는 중국의 해상 전력에 맞서기 위해 미 해군의 보조 전력으로 한국은 대형 상륙함실을 건조하고, 일본이 두주 보급의 다용도 운용모함과 후속함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호주가 캔버라급의 함대를 모아 경항모 벨트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6척까지 늘어난 중국 해군 항모 부대에 미 해군을 중심으로 일본이 전면을 바꿀 수는 적지만 7만 동급으로 규모가 큰 한국 해군이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을 전담하고 호주가 후방 지원을 맡는 형식의 전단을 구성하게 되는 계획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측에서도 한국 해군의 항모 개발에는 찬성이며 전자식 사출기인 캐터펄트까지 판매하려고 한 것인데요. 이런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한국은 F-35를 20대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F-35기에 무장 장착된 등등 효율성의 문제로 도입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러한 결정 중 하나는 전편에 소개해드린 울릉공항의 역할 때문인데요. 울릉공항을 한국은 군사적으로 경항모급의 성능을 갖는 공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나오는 한국의 항공모함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경항모보다는 중형 항모가 더 효과적이고, 추후 한국의 칠광구 주변 지역도 한국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중형 항구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전자식 사출기 제작사인 채널 www 유튜브 컴토익사가 한국에게 전자식 사출기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건조를 맡았던 밥국사 역시 전자식 사출기 도입을 한국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사출기는 워낙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형 항모 도입에 따른 예산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7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구로 결정을 했으며, 전자식 사출기 도입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F-35의 도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면 항공모함 선체의 유지비만 놓고 보면 파격적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엄청난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인 미국의 니미츠급은 많은 예산이 드는 항공모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7만 톤급 이상인 중형 항공모함은 한국 조선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으며, 한 척당 예상 건조 비용은 현대중공업사 기준 약 5조 원 수준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건조 기술이면 니미츠급이나 더 최신형인 제럴드 포드 T급도 결코 건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니미츠급은 건조 당시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원 정도이며, 최신형 제럴드 포트급도
100억 달러 하나로 12조 원가량입니다. 한국의 1년 국방예산이 50조 원으로 저 정도 예산을 쓰는데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결코 건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모함 운용비는 건조 비용의 대략 10%가량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운용비가 척당 약 800억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중형 항모 건조비는 5조 원이며 운용비는 약 5천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한국이 항공모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호위 전단과 그에 맞는 무기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많은 부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형 항공모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함재기 기종입니다. 함재기는 항공모함의 생명이자 유일한 존재 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함재기 기종 때문에 차크리로 ASS는 단순한 공갈 협박용 나로 때 취급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항공모함들은 전쟁 억제력이 있는 전략자산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항공모함과 일반 수상 전투함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함재기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대담에게 이들을 탑재하지만 7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이라며 30에서 40대 정도의 고종의 전투기와 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입 비용만 해도 항공모함 자체 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쌀 것이고 운용비도 이들 함재기의 의료무장 정비 예산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한국이 중형 항모를 운영하는 것이 벅차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는 2030년대 초중반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한국의 국방예산으로 모든 것을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한국이 도입하는 중형 항공모함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추진하는 중형 항공모함 조건과 어떤 것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이 30억 파운드 하나로 4조 3,5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6만 5천 톤급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는 2017년 12월 진수했으며 2021년 완전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1,400명 이상의 병력과 수직의 착륙 기능을 갖춘 F-35를 비롯해 대전 회기와 공격 헬기 및 조기 경보 헬기 등을 탑재한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스키점프식 이륙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약 40대의 F-35, 이수직의 착륙 스텔스기와 지상작전용 기동 헬기 2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대대급 해외원정군 병력을 탑재하여 원점 타격단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는 최신의 항공모함이지만 첨단 기술보다는 기존 방식의 안정성이 높은 기술력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 해군이 건조한 최대 규모의 항모를 이미 퇴역한 일러스트 급여 광고와 같이 가스터빈 추진 체계와 스키점프식을 채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핵추진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핵연료 처리와 6만 톤 이상의 배수 편승 항모 크기로 확대해야 하나 영국 해군의 재정 여력과 해외 군사 작전 소멸을 고려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는데 이에 항모 건조비 증가 부담을 줄이고 영국의 해외 원정 작전 소요에 적합하도록 핵추진 방식이 아닌 경제적이고 저렴한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가스 터빈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이착륙 방식입니다. 최초 건조 설계 당시에 미 해군은 차세대 제럴드 포드급 항모가 탑재하는 전작의 캐터펄트의 16장치와 첨단 기어 착륙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영국 해군은 우선 가격이 너무 비싸고 다음으로 함재기를 이미 수직의 착륙기로 운용하였던 경험에 따라 대규모 함재기를 이착륙시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스키점프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 전원 공급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만일 항모를 전자식 사출장치 또는 선배열 대공방어 레이더 체계를 탑재하는 경우 이들은 과거와 같이 기계 방식이나 유합 방식이 아닌 전자기 생산과 축적을 위한 대용량 모터나 변압기, 안정기 사용 등으로 메가와트 이상의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핵추진 체계가 아닌 가스터빈 추진 체계에 의한 전원으로는 메가와트 이상의 전원을 주파수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퀸 엘리자베스호는 가용 범위의 전력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넷째, 척수와 함재기 문제입니다. 우선 최초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교착 건조를 건조할 당시 주요 이슈는 수리 훈련 작전의 3책자 개념에 해군 함정 작전 운용 개념을 고려하여 세척이 필요하였으나 영국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산업체인 BA와 조선업계는 첨단 장비와 무기들에 대한 수리 주기를 대폭 늘려 9천만으로 정기 수리가 아닌 임시 수리 작전 투입의 주기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2척만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함재기로는 현재 한국은 F-35가 유력했으나 현재는 F-35B의 효율성 문제로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모함에 핵벌트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함재기로 바뀐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영국도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할 때 한국과 비슷한 비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 배정 자체가 어려워지자 항모보다 구축함과 프리깃함 필요성을 강조하여 항모 건조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항모 호위 전력인 구축함과 프리깃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가의 항모를 건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영국 해군은 당시 미 해병대가 대형 상륙 강수함에 탑재하는 F-35기를 영국 해군 함재기에 동시에 탑재하여 연합작전을 실시한다는 개념을 채택하여 포가의 F-35가 보유 대수를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 해군 내부의 항모에 대한 논란과 달리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가 항모도 첫 건조 결정을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이 국가의 첨단 이착륙 장비와 핵추진 체계에 대한 유혹을 이겨냈고, 미일의 해군 작전 소멸을 정확히 판단하였으며 기존 삼직제 개념을 뛰어넘는 부적 운용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비교적 적정 수준의 항모를 보유하는 사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한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3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강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군사력관으로 10년 이상의 앞을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 만든 군사 시스템을 반영한다면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항공모함이 탄생할 것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